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주가는 0.17% 보합권 마무리고요. 뭐 시장이 안 좋았던 거랑 이제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지수랑 좀 1대1로 그냥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뭐 유한양행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잘 버텼다. 네, 지수보다도 안 밀렸고. 그다음에 장중에 이제 호재 이슈, 우리가 뭐 기다렸던 게 나왔죠. SC 미국의 이제 그 FDA 시판 허가 받은 거, 우리가 요거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다렸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이 그냥 다 될 거다라고 이제 관점이 또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장중에 그나마 좀 반응을 했죠. 제가 매번 좀 자극적인 이슈, 그 다음에 주가가 반응할 만한 그런 부분들, 그때 이제 얘기할 때 SC형 관련 이제 이야기를 매번 드리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리 자체, 그러니까 이슈가 나온 자리가 밑바닥에 좀 꼬라박혀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나오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죠. 오늘 뭐 알테오제, 뭐 에벨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양봉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 내려가고 또 로봇이 또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좀 지수방어 형태로 양봉들이 만들어졌고요. 바이오가 뭐 전방위적으로 엄청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오늘은 뭐 섹터를 딱히 뭐 구분 짓고 누구는 살려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신규 상장주,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테마, 뭐 스페이스X 관련 뭐 그런 애들 위주로만 또 돈이 돌았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에서 어떤 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는다라기보다 결국 이제 당일날은 호재 반영이 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이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호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장이 만약에 이제 내일 혹은 뭐 월요일 날 뭐 반등을, 지수가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포지션은 바이오가 어쨌든 좀 더 유리함을 가져갔단 말이죠. LG 솔발 이슈가 당분간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지수를 먼저 이제 좀 들어 올리자라고 하면 코스피와 뭐 반도체가 주도권을 잡을 거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이제 뭐 오늘처럼 이제 알테오젠, 메빌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로 컨트롤을 할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유한양행도 어쨌든 코스피가 좀 반등을 보여준다, 지수가 좀 빨간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 오늘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후반형 형태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게 지금 당장 이슈가 나왔다 이거보다는,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실적이 얼마나 좀 빨리 올라와 주는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때도 뭐 똑같이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뭐 언젠가는 나와줘야 되는 그런 이슈이긴 했습니다만, 박자가 좀 안 좋았다 뿐이죠.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이런 호재 이슈가 나온 거, 그리고 뭐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 데미지를 더 받죠. 그 다음에 호재가 나온 애들은 호재 반영이 생각보다 안 되고,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거기 때문에,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 반응을 좀 해줬고요. 연기금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주가에 뭐 전저점에 아직까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하단에 이제 단기 저항에 좀 가로막혀 있는 그런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내일 만약에 이 윗꼬리를 좀 양봉으로 채워주면서 시장에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온다,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더 지수 방어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뭐 12만 원까지도 저는 단기 반등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근데 결국 유한양행의 문제는요, 그냥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갖고 있는 그냥 지수가 힘이 없는 거, 지수가 계속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거, 시장에 투심이 약해진 거, 이 영향이 크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최근에 삼바 올라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생물보안법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진짜 모든 바이오 종목들을 다 끌고 가지는 못했고, 뭐 밀리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죠. 오늘같이 뭐 하락 종목이 2,000개, 2,100개까지 늘어나면은 대부분의 메인 섹터, 지수를 움직이는 섹터들은 빨간불을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 오늘 뭔가 반응이 좀 시원찮다 해가지고 실망감을 좀 키우기보다는, 중요한 건 지수가 이제 빨간불에 들어올 때 오늘의 이슈를 얼마나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주느냐. 저는 이게 일단 12월 뭐 연말까지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만,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고 뭐 개인이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처럼 외국인이랑 뭐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가 연속적으로 유입이 된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실적 발표야 뭐 어차피 26년 넘어가야 진행이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추세를 좀 유지하고 위주로 돌려나가는데 많은 부분들이 좀 플러스 요소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답답한 그런 구간이기는 해요.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호재 이슈가 나오는 것과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호재 이슈가 나오는 것,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또 큰 차이를 만들기는 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지수는 뭐 이미 저점 부근에 좀 근접했다라고, 뭐 언제 저점이 명확하게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반등이 나와봐야 아, 이게 저점이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일 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유한양행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은 오늘의 모멘텀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25년의 이제 마지막 피날레 이벤트, 오늘부터 또 진행이 됩니다. 25년 뭐 연초에는 많이 힘들었고 또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았고 이제 연말 또 26년을 준비하는 이 타이밍에 조정을 또 한 차례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하반기의 기대감은 내년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26년을 좀 준비하는 어떤 그 외국인 기관들의 개인 투자들을 흔들고 신용을 좀 빼고 압박을 넣고 본인들의 포지션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좀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 하반기에는 이런 구간에서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졌죠. 26년 저희와 함께 또 이런 혜택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같이 또 좋은 26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